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He's coming to us. We have what Thanos wants, so that's what we'll use. Infinity will still exist. Perfectly balanced. 영화는 마블 특유의 인트로와 함께 잡음이 섞인 아스가르드 대피선의 구조 요청 메시지가 들려오며 시작된다. 민간인이 대부분이며 군인은 거의 없다고 호소하는 간절한 구조 신호는 점차 잦아들고 타노스의 양자식들이자 부하인 블랙 오더의 에보니 모가 몰살당한 아스가르드인들 앞에 선 채 너희들은 축복을 받았으며 갓은 타노스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걷는다. 반파된 선체에는 학살당한 아스가르드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며 헤임달도 부상을 입고 토르는 빈사 상태가 되어 타노스의 발밑에 쓰러진 상태. 이미 인피니티 건틀렛에 파워스톤을 장착한 타노스는 쓰러져 있는 토르의 머리를 소나귀에 쥐고 로키에게 형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테서렉트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로키는 태연한 척 외면한다. 그러나 파워스톤을 이용한 고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토르를 보다 못한 로키는 그만두라고 외치며 테서렉트를 꺼내든다. 그러나 이것은 로키의 페이크였고 로키가 시선을 끄는 사이 뒤에서 헐크가 뛰쳐나와 타노스를 연이어 공격한다. 예상치 못한 타노스의 타격에 블랙 오더는 당황하지만 에보니 모는 타노스님이 즐기시게 놔둬 라며 오히려 부하들을 말린다. 그의 예상대로 타노스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듯 헐크의 팔을 잡아내던지고 역으로 격투를 통해 완전히 제압한다. 잠깐의 시간 사이 조금 회복한 토르는 뒤이어 타노스에게 덤벼든다. 그러나 토르 역시 어떤 타격도 입히지 못하고 간단히 제압당하고 에보니 모는 마법으로 주변에서 우주선 파편들을 모아 쓰러진 토르를 구속해버린다. 죽어가던 헤임달은 선조들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마지막 힘을 짜내 헐크를 지구로 보내지만 직후 타노스가 직접 콜버스 글레이브의 창을 빌려 가슴을 찔러 살해한다. 잔해에 갇힌 토르는 타노스에게 죽음으로 갚게 해주마라고 소리치지만 모는 쇠 조각을 더 끌어와 토르의 입을 봉하고 쉬실한 제스처를 취한다. 에보니 모는 로키가 떨어뜨린 테서렉트를 타노스에게 바치며 그동안 그 누구도 하나도 아니고 2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보유할 만큼 강력하거나 고귀하지 못한 나이다. 라고 머리를 조아린다. 타노스는 천천히 각주를 벗으며 경건한 자세를 취한 뒤 테서렉트를 받아들고 맨주먹으로 으깨 스페이스 스톤을 꺼낸 타노스는 이를 건틀렛에 장착한다. 그리고는 지구에 인피니티 스톤 2개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본 로키는 자기는 지구와 관련해 경험이 있다며 타노스를 지구로 안내하겠다고 한다. 이때 아스가르드의 왕자, 장난의 신, 요투네임에 합당한 왕이자 오딘손인 제가 타노스께 불멸하는 언다이잉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것 역시 페이크였다. 충성을 하는 척하며 방심을 유도하고 단검으로 타노스를 공격했지만 미리 이를 예측한 타노스가 스톤의 힘으로 그를 구속한 뒤 불멸? 단어 선택을 잘못했군. 이라며 로키의 목을 천천히 졸라 죽인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이 붉게 충혈되며 죽어가는 로키는 타노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는 결코 신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타노스와 블랙 오더는 파워스톤의 힘으로 우주선을 파괴한 뒤 토르가 죽게 내버려둔 후 스페이스 스톤을 발동시켜 순간 이동한다. 에보니 모가 떠나면서 구속이 풀린 토르는 다친 몸을 끌고 뛰쳐나가 로키의 시체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우주선은 폭발하며 완전히 조각난다. 장면은 지구의 뉴욕 센텀으로 전환된다. 가벼운 식사를 하러 외출하려던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 앞에 갑자기 해 임달이 보낸 헐크가 센텀 안으로 떨어지고 추락 직후 변신이 풀려 브루스 배너로 돌아온다. 같은 뉴욕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토니 스타크와 페퍼. 토니는 어젯밤에 페퍼가 임신한 꿈을 꿨다며 현실처럼 생생한 꿈 이야기를 하지만 페퍼는 토니가 가슴에 아크 리액터를 재장착한 것을 가리키며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면 슈퍼히어로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가벼운 언쟁을 벌인다. 페퍼를 달래며 저녁 식사 계획을 얘기하는 토니에게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게이트웨이를 열고 나타나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부름에 토니는 응하지 않으려고 하며 우리가 누구냐고 묻자 행방불명되었던 브루스가 등장한다. 영화상 2년간 행방불명이었던 브루스를 보고 놀라는 것고 잠시 결국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스트레인지를 따라간다. 생텀에서 도착한 토니에게 웡과 스트레인지는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 알려주고 브루스는 타노스에 대해 그가 행성을 옮겨다니며 사람들을 학살하는 질병 같은 존재이며
이 미스톤 2개를 손에 넣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역설한다. 덧붙여 닥터는 만약 그가 모든 스톤을 갖게 된다면 전대미문의 히더 투 언드림 디 업의 규모로 우주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니는 닥터가 갖고 있는 타임 스톤을 파괴해버리자고 하지만 닥터와 웡은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맹세했다며 거부하자 토니는 상황인데 고집 부릴 때냐고 화를 낸다. 옆에서 지켜보던 브루스는 지금 있는 스톤을 관리해야 한다며 마인드 스톤을 갖고 있는 비전을 찾자고 한다. 그러자 토니는 비전이 2주 전에 송수신기를 꺼버려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데 215 누가 비전을 찾을 수 있지? 란 닥터의 물음에 스티브 로저스는 찾을 수 있겠지라고 말한다. 자신의 공백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브루스는 뭐가 어렵냐는 듯 어서 전화하라고 닥달해. 토니는 더 이상 캡과 얘기하지 않는다며 어벤져스가 해체했다는 걸 알려주지만 브루스는 토리가 죽었어. 타노스가 오고 있고 내가 고집 부릴 문제가 아냐. 라고 말한다. 이에 토니는 마지못해 11워 마지막에 캡틴이 보내준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갑자기 일행은 도시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 서둘러 밖으로 나간 이들은 밖에 고리 모양의 거대한 우주선이 떠 있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광경을 보게 된다. 한편 스쿨 버스를 타고 견학 장소로 이동 중이던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 센스로 아이들보다 한 발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고 우주선을 확인한 뒤 버스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친구 네드에게 주의를 끌어달라고 말을 건다. 우주선을 보고 기겁한 듯 한 네드의 연기에 다른 아이들도 패닉 상태가 된 동안 피터는 가방에서 웹슈터를 착용하고 버스를 빠져나와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갈아입으면서 도심을 가로질러 큐쉽으로 향한다. 마법을 사용해 어지러운 도시를 정리한 닥터와 그 일행. 에보니, 모와 컬 옵시디언이 우주선에서 내려온다. 기뻐하라, 타노스의 아이들의 손에 죽게 됐으니. 라며 오만하게 등장한 모의 말을 끊으며 토니는 야, 징징이. 지구는 문 닫았어. 돌아가. 라고 일갈한다. 에보니, 모는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닥터에게 스톤 키퍼, 이 말 많은 동물이 널 대변하는가? 라고 하지만 닥터는 공격 준비 태세를 취한 채 내 말은 내가 하거든. 너희들은 이 도시와 행성에 무단 침입했다. 떠나라. 라고 경고한다. 에보니, 모는 컬 옵시디언에게 스톤을 가져오라 지시하고 이를 본 토니는 브루스에게 헐크가 되어 그를 맡으라고 하는데 브루스는 어찌된 일인지 헐크로 변신할 수가 없었다. 자신도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브루스를 토니가 웡에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아크 리액터에서 신형 수트를 전개하여 컬 옵시디언과 전투에 돌입한다. 닥터는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열어 변신에 계속 실패하는 브루스를 옆에 공원으로 피신시키고 브루스는 계속 헐크를 불러내려고 하지만 헐크가 얼굴 반쪽만 나와 싫어. 라고 소리 지르고 사라진다. 전투에 참전할 수 없게 된 브루스를 보호해가며 아이언맨이 컬 옵시디언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도시를 가로질러 날아온 스파이더맨이 전투에 합류한다. 그리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은 웡의 도움으로 컬 옵시디언을 극지방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한다. 웡이 게이트웨이를 닫아버리면서 탈출하려 손을 내밀던 컬 옵시디언의 왼팔이 잘리고 위기에서 벗어난 토니는 웡에게 결혼식에 오라고 위트 있게 감사를 표한다. 한편 닥터와 에보니, 모는 마법 대결을 벌인다. 에보니, 모가 다소 우위를 잡고 아가모토의 눈 타임스톤을 뺏어가려고 하나 아가모토의 눈에 닿은 손이 마치 달궈진 것처럼 상처를 입고 닥터는 타임스톤에 간단하지만 풀기 어려운 보호 마법이 걸려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러자 에보니, 모는 닥터를 죽여서라도 스톤을 뺏어가겠다 했으나 닥터는 시체의 마법은 더 풀기 어렵다면서 맞받아친다. 싸움은 이어지고 닥터는 온갖 마법을 사용해 계속 맞섰으나 결국 에보니, 모의 마법에 의해 구속되어 패배하였고 에보니, 모는 아스팔트에 묶인 채 쓰러진 닥터를 그대로 우주선으로 데려간다. 이때 전투가 끝나 모가 방심한 틈을 타 공중 부양 망토가 기절한 닥터를 구속에서 빼낸다. 아이언맨에게 마법사를 구하라는 말을 듣고 합류한 스파이더맨이 풀려난 닥터를 들고 도주하려 하지만 갑자기 우주선에서 광선이 내려와 닥터를 빨아들이고 닥터를 구출하려던 스파이더맨과 지 타이탄 우주선의 광선에 끌려 납치당한다. 이를 포착한 아이언맨은 그대로 우주선을 향해 날아간다. 방호 기능이 부족한 일반 수트를 입고 있던 스파이더맨은 고도가 높아지자 호흡 곤란을 겪다 의식을 잃고 우주선에서 떨어지지만 토니가 미리 준비해준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착용하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주선에 매달린다. 피터는 아직 싸우고 싶어 하지만 아이언맨은 프라이데이를 시켜 스파이더 수트의 낙하산을 강제로 전개해 그를 돌려보낸다. 하지만 피터는 우주선의 끝자락에 매달린 채 남아있었으며 결국 안에 탑승하는 데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닥터를 태운 채 우주선은 초광속으로 타노스의 고향 타이탄으로 이동한다. 전투 이후 뉴욕에 남은 배너는 토니가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주워
스티브 로저스에게 전화하려 한다. 이때 같이 남아있던 웡은 뉴욕 생텀으로 돌아가는 포탈에 들어가는데 배너가 어디 가냐고 묻자 타임스톤을 뺏겼어. 생텀을 보호해야 해. 라 말하고 배너에게 이제 뭐 할 거냐는 질문에 전화를 할 것이라 하자 포탈을 닫는다. 웡이 떠난 이후 배너는 스티브 로저스에게 전화를 건다. 우주 어딘가 초광속으로 이동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새 우주선 베나타로 시점이 이동한다. 이들은 아까 아스가르드 우주선에서 나온 구조 신호를 받고 가는 중이었는데 정작 장소에 가보니 아스가르드인들의 시체와 우주선 파편밖에 없다. 이러는 동안 토르가 우주선 유리창에 부딪히고 시체라고 생각한 로켓이 치워버리라고 질색을 하지만 갑자기 토르가 눈에 뜬다. 토르를 안으로 옮긴 이들은 한창 그의 몸을 보며 그를 깨운다. 깨어난 토르는 가모라로부터 타노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은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다음 목표가 콜렉터가 갖고 있는 리얼리티 스톤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에이트리가 이끄는 난쟁이들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니다벨리르로 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로켓이 크로트를 데리고 토르와 함께 니다벨리르로 가고 나머지 가오갤 멤버들은 타노스를 막기 위해 노웨어 노힐로 간다. 이어지고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비전과 스칼렛 위치는 연인이 된 모습을 보인다. 하루는 둘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펍 앞에서 다시 헤어지려는데 비전이 헤어지지 말자고 하지만 펍 안의 TV에서 중계 중인 뉴욕에서의 전투 소식을 접하던 와중 갑자기 비전은 뒤에서 창으로 배를 뚫린다. 마인드 스톤을 노린 타노스의 또 다른 자식들인 콜버스 그레이브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로부터 습격을 당한 것. 비전을 쓰러뜨린 콜버스는 자신의 창으로 비전의 이마를 찍어 마인드 스톤을 뽑아내려 하나 비전은 완다의 반격으로 풀려난다. 비전과 완다는 반격을 하지만 이미 첫 기습에 큰 상처를 입은 비전은 큰 힘을 쓸 수 없었고 레이저를 쐈더니 콜비스의 창에 반사당해 역으로 당한다. 완다가 어떻게든 비전을 보호하며 상대해보려고 하지만 비전을 되찾는 데 급하여 공격을 막고 떨어뜨리고 다시 비전에게로 날아가는 등 프록시마에게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위기에 몰린 두 사람 뒤에 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프록시마 미드나 이트는 실루엣을 향해 창을 던지지만 그는 이를 쉽게 잡아낸다. 인형을 가리던 그 그림자가 거치자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이어서 나타난 블랙 위도우, 팔콘과 함께 셋은 어렵지 않게 그들을 제압하고 콜버스 그레이브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까지 한다. 블랙 위도우가 죽이긴 싫지만 죽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무력화된 블랙 오더의 위로 우주선의 빛이 떨어지고 프록시마는 다시는 이런 행운은 없을 거다란 말을 남기고 콜버스와 함께 우주선으로 귀환한다. 시점은 바뀌어 다시 우주, 가모라는 타노스가 자신을 입양한 날을 기억한다. 타노스와 그의 군대는 가모라의 행성을 침공하였고 가모라는 어머니와 숨어 있었지만 어린 그녀가 낸 비명소리에 들켜 끌려간다. 꼬마임에도 타노스의 수하들에게 격렬히 저항하고 울기는커녕 타노스에게 당당히 말을 거는 그녀를 본 타노스는 전사의 기질이 있구나라며 관심을 보이고 데려간다. 그는 조그만 단검을 자신의 손가락 위에 균형 잡아 보이며 완벽한 균형. 그것이 모든 것의 순리지라고 하는데 이때 그 둘의 뒤로 타노스의 군대가 가모라의 행성 주민의 절반 중앙길 기준 왼쪽 모두를 학살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다시 현재 가모라는 피터 퀼에게 자신이 만약 타노스에게 잡히면 죽여달라고 한다. 그 이유는 타노스가 즉 모르고 타노스가 알면 안 되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란 것. 피터는 그 비밀에 대해 묻지만 가모라는 알려주지 않는다. 망설이는 피터에게 가모라는 내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고 피터는 약속한다. 이후 둘은 키스를 나눈다. 이어 노웨어, 가모라와 피터, 드렉스, 멘티스는 타노스가 콜렉터를 협박해 리얼리티 스톤을 빼앗으라고 압박하는 장면을 본다. 콜렉터는 이미 팔았다고 잡아떼지만 타노스는 믿지 않는 상황. 어찌어찌 241 기습을 해서 가모라가 타노스의 가슴에 단검을 찔러 넣는데 성공하나 죽어가며 자신을 어째서냐. 따라. 라고 부르는 타노스를 보며 가모라는 오열을 한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대단히 흡족해하는 타노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알고 보니 이 상황은 이미 리얼리티 스톤을 손에 넣은 타노스가 만들어낸 바뀌어진 현실이었던 것. 타노스는 검에 찔리지도 않았으며 이미 노웨어는 초토화가 된 후였다. 타노스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일행은 분노에 달려들지만 리얼리티 스톤의 현실 조작 능력의 드렉스와 멘티스가 간단히 제압당해버리고 가모라는 사로잡힌다. 피터는 그녀를 풀어달라며 타노스의 얼굴에 총을 겨누지만 가모라는 겨누어야 할 곳이 잘못되었다며 타노스를 쏘는 대신 약속대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다. 처음 스타-로드를 보자마자 딸의 남자친구란 걸 간파하고 남자친구로군 BOYFRIEND이라는 반응을 보인 타노스는 머뭇거리는 피터를 보며 이 놈에게 지나친 걸 바라는군. 그럴 용기도 없는 놈이다.
이라고 비웃는다. 오히려 피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아예 총구 앞으로 가모라의 머리를 갖다 대주며 쏘라고 호통을 치기까지 한다. 이마에 총구가 겨눠진 채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모라를 보고 피터는 눈물을 머금고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에서는 그저 비누 방울만 나올 뿐이었다. 이미 타노스가 리얼리티 스톤으로 조작해버린 것. 타노스는 방아쇠를 당긴 피터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며 마음에 드는군 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모라만 데리고 사라진다. 다시 지구의 어벤져스 본부 로디 워머신은 상관 썬더볼트 로슬로부터 갈굼을 당하다가 어벤져스 본부로 귀환한 캡틴 일행과 만난다. 이미 브루스와 연락이 다 합류한 상황. 로디는 이들을 체포하라는 로스의 명령을 깔끔히 무시하고 일행을 반긴다. 이들은 타노스를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데 비전은 마인드 스톤이 그 성질이 비슷한 힘과 충돌하면 파괴될 수 있다며 마인드 스톤에서 나온 완다의 힘으로 이를 파괴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스톤이 붕괴되면 비전도 같이 붕괴할 수 있다며 일행은 반대하자 비전은 캡틴에게 70년 전에 당신은 목숨을 바쳐서 수백만을 구했죠.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묻는다. 그러자 브루스는 너에겐 선택지가 있다는 게 다르다. 며 비전은 이미 스톤일 뿐 아니 라자비스, 울트론, 브루스, 토니 등이 섞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스톤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캡틴은 절대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내주어선 안 돼. 라고 다짐한다. 244위의 캡틴 일행은 비전과 마인드 스톤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와칸다로 떠나기로 한다. 한편 와칸다에서는 국왕 트찰라가 전쟁에 앞서 와칸다의 여러 부족들, 배척되었던 자바리 부족까지 모두 규합한다. 이어 하얀 늑대는 충분히 쉬었어라며 버키 반지를 찾아가 특별히 커스텀된 총과 새로 만든 기계파를 준다. 에보니, 모의 우주선. 에보니, 모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제압한 상태에서 나는 타노스를 섬기는 동안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가 여기에 왔는데 이 스톤이 내 놈 목에 걸려 있으면 그분이 실망하시겠지. 라고 닥터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한편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은 이를 위해서 보고 있고 스파이더맨은 구출 작전에 대해 논하다. 그 진짜 옛날 영화 에일리언 봤어요? 라며 작전을 세운다. 둘은 기습으로 에보니, 모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우주선 한쪽에 구멍을 내서 그를 우주공간으로 빨려가게 하는 작전으로 에보니, 모를 제거한다. 흡입력이 너무 강해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빨려나갈 뻔했으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낚아채고 아이언맨이 도와 재빨리 나노 입자를 통해 구멍을 막는다.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여 서로 갈구기도 하고 상의를 하다가 지구에서 싸우면서 지구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우주선을 원래 코스 그대로 타노스의 고향으로 타노스를 유인해 싸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타이탄으로 간다. 타노스의 본함. 타노스는 계속해서 증오를 표출하는 가모라를 계속 설득하려고 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그러자 타노스는 내가 가르쳐준 것이 너를 우주에서 가장 용맹한 여전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소울스톤을 찾는 임무를 내게 맡긴 거지. 라고 한다. 가모라는 실망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하지만 타노스는 내가 찾지 못해서 실망한 게 아냐. 찾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실망한 거지. 라고 하며 다른 방에 잡혀있는 네뷸라를 보여준다. 네뷸라는 타노스를 죽이기 위해 잠입했으나 잡혀서 살아있는 채로 분해당한 상태. 가모라는 목숨을 걸고 맹세해. 소울스톤은 못 찾았어. 라고 말하지만 타노스는 이미 네뷸라의 머리에 있는 기억을 뽑아내 가모라가 소울스톤이 있는 위치를 알아냈으며 소울스톤의 위치를 기록한 지도는 불태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허탈해하는 가모라 앞에 타노스는 내가 싸움을 잘하는 건 내가 가르쳐서지. 내가 자비로운 것도 내가 가르쳐서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건 내가 안 가르쳐서고. 라고 말하며 소울스톤이 있는 곳을 말하라며 네뷸라를 고문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가모라는 결국 소울스톤이 보르미로에 있다고 자백하고 타노스와 둘이서 보르미로로 향한다. 니다벨리르로 향하는 토로 일행. 토르는 우주선 안에서 그동안 자신의 1500년의 인생 동안 잃은 모든 것에 대한 회한을 로켓에게 털어놓는다. 로켓은 자신이 얻은 의안을 토르에게 건네고 토르는 그 눈을 받아 끼면서 다시 두 눈이 된다. 그런데 니다벨리루에 도착했지만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용광로가 닫혀있고 전부 차갑게 식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 혼란스러워하는 토로 일행은 이곳에서 인피니티 건틀렛의 거푸집을 발견한다. 순간 토르를 어떤 거한이 습격하는데 그는 바로 난쟁이들의 지도자인 에이트리. 에이트리에게 토르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그는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야지. 아스가르드가 우리를 지켜주기로 했잖아. 라고 원망한다. 토르는 아스가르드는 멸망했다고 전하고 로켓은 타노스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어줬냐고 묻자 그는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줄 줄 알고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었는데 일이 끝나자 다 죽였다. 라며 토로한다. 토르는 그에게 타노스를 죽이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에이트리는 막강한 무기 스톤브레이커에 대해 설명하며 이 무기가 완성되면 이론적으로는 비프로스트로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토르는 에이트리에게 용광로를 다시 가동하자고 한다. 타이탄으로 향하는 우주선안.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는 우여곡절 끝에 우주선을 착륙시키지만 스타로드, 드렉스, 멘티스의 습격을 받는다. 둘은 서로가 타노스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하고 스타로드는 스파이더맨을, 아이언맨은 드렉스를 인질로 잡고 대치하지만 오해라는 걸 알고 푼다. 이들은 타노스를 막을 방법을 논하는데 이 와중에 아이언맨은 협조성이 전혀 없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모습에 어이없어하고 스타로드는 아이언맨이 대충 이야기한 계획이 형편없다고 깐다. 그러는 와중에 멘티스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닥터를 보고 자주 저러냐고 물었고 토니가 달려가 괜찮냐고 묻자 정신을 차린 닥터는 자신이 타임스톤을 이용해 미래를 보아 자신들과 타노스가 싸우는 1400만 605가지 경우의 수를 보았다고 하며 그중 자신들이 승리하는 미래는 하나뿐이었다고 한다. 보르미르에서 타노스와 가모라는 어느 신전 같은 구조물로 향한다. 이곳에선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공중부양을 하고 그들을 맞이한다. 그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의 메인 빌런이었던 레드 스컬. 그는 자신이 과거 인피니티 스톤을 갖고 있었으나 이곳으로 보내졌다면서 소울 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만 함을 설명해준다. 이 말을 듣고 가모라는 비웃으며 타노스에게 내 놈이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길 그토록 기다려왔다고 한다. 그녀는 내 놈은 사랑하는 게 없어. 라며 야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돌아선 타노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된다. 가모라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흘리냐며 비웃지만 레드 스컬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한다. 즉 타노스는 가모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킬 것이기에 눈물을 흘린 것. 가모라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타노스에게서 단검을 빼앗아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그 단검도 타노스가 비누방울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타노스는 눈물을 머금고 저항하는 가모라의 팔을 붙잡아 절벽 너머로 던져버린다. 가모라는 목숨을 잃고 타노스는 정신을 잃었다가 옅은 물가에서 깨어나는데 오른손에 이미 소울스톤이 쥐어져 있었다. 타노스는 이를 인피니티 건틀렛에 끼우고 이로써 스톤을 4개째 모으게 된다. 캡틴 일행은 와칸다에 도착한다. 트찰라의 동생이자 과학 부서를 총괄하는 슈리는 비전을 진찰하고 스톤을 분리해내려면 2조 개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뉴런들을 하나의 착오도 없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오코이에가 대기권의 다수의 물체들이 접근했다고 보고한다. 타노스의 부하들이 우주선을 타고 침공하고 있었던 것. 트찰라는 시민들을 대피시켜 방어 시스템 가동하고 그리고 캡틴을 가리키며 이자에게 방패를 쥐어줘라. 라고 명령한다. 다시 니다벨리르. 토르는 밧줄을 들고 탈출선에서 내려 용광로를 가동하기 위해선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금속띠 위에 올라선다. 우주선으로 끌어서 금속띠를 돌리려는 작전이었지만 로켓은 이 조그만 탈출선 파괴로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한다. 그러자 토르는 자신의 무지막지한 괴력으로 밧줄 끝에 묶인 탈출선을 로켓이 탄 채로 빙빙 돌려서 속도를 낸 다음에 고리에 연결시킨다. 이 속도와 탈출선의 추진력이 합쳐져 고리가 돌아가고 중성자별이 가열되어 용광로가 가동되는 듯 싶었지만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못하고 끊겨져 버린다. 타노스가 깽판치는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로가 차단이 되어버린 것. 토르는 자신이 그 경로를 몸으로 열고 있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면 별 하나 분량의 에너지를 맨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 결국 성공하지만 초인적인 회복력을 갖고 있는 토르조차도 이 에너지에 휘말려 죽어간다. 묠리르와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스톤브레이커를 준다면 토르의 힘도 돌아오겠지만 스톤브레이커는 용해가 도중에 끊긴 탓인지 무기 부분은 완성이 됐지만 자루가 없는 상황. 에이트리가 급히 자루를 찾는 도중에 등장 이후 내내 게임기로 게임만 하던 그로트는 결심한 듯 미완성된 스톤브레이커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두 팔로 스톤브레이커를 쥐고 팔을 잘라서 자루로 삼아 스톤브레이커를 완성시킨다. 이후 정신을 잃은 토르의 손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조금씩 움직이고 완성된 스톤브레이커도 그의 공명하듯 번개를 일으키며 움찔거린다. 이어 타이탄. 닥터 스트레인지는 고향에 온 타노스를 혼자서 맞이하고 타노스는 자신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오래전 그의 행성 타이탄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었는데 타노스는 타이탄 인구의 나머지 절반을 살리기 위해 인구 중 절반을 무작위로 제거하자고 주장했으나 타이탄들은 그걸 거부하더니 그를 미치광이로 규정해 추방했다.
결국 타이탄 행성은 멸망했고 타노스는 자기 고향이 당한 것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인피니티 스톤을 한데 모아 인피니티 건틀릿을 완성해 우주의 모든 존재들 중 50%를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곧바로 타임스톤을 두고 타노스와 가옥의 어벤져스 멤버들과의 전투가 펼쳐진다. 힘으론 모두를 압도하는 타노스였으나 아이언맨과 닥터가 집요하게 왼 주먹을 쥐지 못하게, 즉 인피니티 건틀렛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네뷸라까지 합류해 협공하면서 결국 타노스를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데 성공하고 이 틈을 타 멘티스가 정신 공격을 해 제압한다. 이 천재일우의 틈을 이용해 타노스의 건틀렛을 벗기려는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이었으나 문제는 붙잡혀간 가모라의 신변을 걱정하던 스타로드가 타노스에게 그녀를 어쨌냐고 다그치고 옆에서 네뷸라가 소울스톤을 가지러 갈 때는 둘이었는데 올 때는 혼자였다는 것을, 즉 가모라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버린 것. 옆에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다 벗겼다고. 라고 미친 듯이 말렸으나 이미 타노스가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스타로드는 타노스에 덤벼들어 주먹으로 타노스를 강타해버리고 결국 그 충격으로 멘티스의 손이 떨어져 타노스가 정신을 차린다. 천재일우의 기회는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스타로드 덕에 정신을 차린 타노스는 파워스톤으로 드렉스, 스타로드, 멘티스 등을 기절시키고 파워스톤과 스페이스스톤으로 타이탄 행성의 위성의 파편을 떼어내어 메테오를 날린다. 운석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이언맨은 운석에 직격당하고 스파이더맨은 기절한 이들을 운석에 맞지 않게 옮기고 다시 타노스에게 덤비었지만 타노스의 힘 앞에 나가떨어져 버린다. 혼자 남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동안 마법의 숙련도가 올랐는지 새로운 마법을 선보이고 분신 마법과 미러 디멘션으로 타노스를 가두고 속박 마법으로 타노스를 붙잡아 두려 한다. 하지만 타노스는 리얼리티 스톤과 파워 스톤의 힘으로 미러 디멘션을 박살내버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붙잡고는 아가모토의 눈을 빼앗는다. 아가모토의 눈을 부셔 타임스톤을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타임스톤은 빼둔 상태였고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타임스톤은 어디냐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언맨이 등장해 혼자서 타노스와 맞선다. 새로운 슈트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여 타노스의 볼에 상처를 입히지만 타노스가 본격적으로 싸우자 공격한 부위마다 슈트가 박살나며 결국 슈트가 거의 다 박살나게 된다. 슈트가 거의 파괴된 아이언맨을 타노스가 붙잡게 되고 아이언맨은 방어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검을 만들어 찔러 넣으려 한다. 하지만 타노스는 이를 가볍게 잡아버리고 역으로 아이언맨의 복부에 검을 꽂아버리고 제압한다. 타노스가 토니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니의 목숨과 타임스톤을 교환 조건으로 내민다. 그렇게 5개째의 스톤을 얻게 된 타노스는 스타로드가 공격하려 하는 순간이동으로 떠나고 아이언맨은 넋이 나가 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데 이에 닥터는 이게 최종 단계야. 워 인 더 엔드 게임 나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다. 최종 전투에 나서는 와칸다 군과 어벤져스. 와칸다로 어벤져스 연합 측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블랙팬서와 타노스 측의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방어막 앞에서 대치하고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와 걸 옵시디언은 무지막지한 숫자의 아웃라이더를 투입한다. 와칸다의 방어막은 견고해서 거대한 우주선이 부딪혀도 그냥 폭발해버릴 정도였지만 아웃라이더들은 엄청난 머릿수를 내세워서 그냥 방어막에 꼬라박아 끊임없이 죽고 방어막이 순간 약해진 틈을 타서 들어오는 식으로 엄청나게 죽어나면서 조금씩 방어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는 와중에 아웃라이더들이 점점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왕성 쪽에서 스톤 분리수를 받고 있는 비전이 무방비로 노출이 될 것을 염려한 트찰라가 앞쪽의 방어막을 조금 열 것을 명령한다. 이 틈으로 아웃라이더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와칸다의 국왕인 트찰라는 와칸다여 영원하라. 웨켄더 퍼에버를 외치며 돌진, 본격적으로 최종전이 시작된다. 초반에는 선전하는 히어로 측이었으나 아웃라이더의 신체 스펙 자체도 비범한 데다 무식할 정도의 물량전에 결국 밀리기 시작한다. 이어 거대한 톱날 차륜 형태의 전차가 들어오는 등 고전을 하자 왕성에서 비전 옆을 지키던 스칼렛 위치가 결국 참전한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블랙 오더 측이 바라던 바로 처음부터 스칼렛 위치가 참다 못해 전장에 참전하는 것만 노리고 있던 콜버스 클레이브는 곧바로 비전의 수술실을 습격하였고 결국 비전에게서 마인드 스톤을 분리한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와칸다 측이 점점 밀리고 헐크버스터도 아웃라이더들의 물량 공세에 넘어뜨려진 채 당하던 와중 하늘에서 비프로스트 광선이 날아와 꽂히고 그곳에서 뮬리르보다 더 큼직한 무기가 번개를 두르고 날아와 아웃라이더들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무기의 주인은 바로 완전한 천둥신의 복장을 갖춘 토르와 로켓, 그루트. 스톰브레이커로 재무장한 토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번개를 일으키며 타노스를 데려와라. BRINGMETHANOS 라고 포효하면서 전장을 말 그대로 둘로 쪼개놓는 심의를 발휘하며 싸운다. 그로트는 가오갤 1편에서처럼 아웃라이더들을 꼬치처럼 꿰뚫어버리고 로켓도 버키와 케미를 이루며
총을 쏘며 싸운다. 이러는 동안 숲속에서 비전은 블랙 오더의 멤버인 콜버스 그레이브와 컬 옵시디언의 합공에 쓰러지지만 헐크버스터를 탄 배너가 날아와 이번엔 뉴욕에서와는 다를 거다. 이 슈트가 헐크보다 쩔거든이라며 비전을 보호한다. 그러자 옵시디언이 배너를 마크하고 결국 배너는 옵시디언과 함께 계곡 쪽으로 날아간다. 옵시디언의 괴력에 헐크버스터의 팔도 뜯겨나가 슈트가 만신창이가 된 위기 상황. 배너는 계속해서 헐크를 설득해보려고 하나 헐크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배너는 헐크에게 찰진 욕을 날려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화를 낸다. 한쪽 팔밖에 남지 않은 슈트로 열심히 분투해보지만 결국 옵시디언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위기에 처했으나 그 상태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아까 뜯겨나간 헐크버스터의 팔을 옵시디언의 팔을 장착시키고 추진기를 작동시켜 공중으로 날려보내 와칸다의 보호막에 충돌, 폭사시킴으로써 인간 브루스 배너인 상태로 승리하는 데 성공한다. 폭사 장면을 보며 헐크, 너 나랑 얘기 좀 하자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배너. 옵시디언이 헐크버스터를 1-1로 마크하는 사이 콜버스 그레이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비전. 이윽고 배너의 무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캡틴이 콜버스를 덮쳐 비전을 구했고 비전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재촉하고 홀로 콜버스를 상대한다. 하지만 캡틴 역시 수세에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비전이 그 사이를 틈타 그의 무기를 들고 뒤에서 복부를 찔려 죽임으로써 캡틴을 구한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는 캡틴의 물음에 비전은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내줘선 안 되죠 라고 캡틴이 한 말을 돌려준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역시 블랙이 도우를 처리하려던 찰나 뒤에서 완다의 영역 공격을 받고 차륜 전차에 깔려 사망. 이로써 어벤져스는 블랙 오더 4명을 괴멸시키는 성과를 거둔다. 이때 비전의 스톤이 다시 따끔거리고 심상치 않은 기사에 캡틴은 나머지 히어로들을 규합한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변치 않았으니 타노스가 도착한 것이다. 인피니티 스톤을 5개나 모은 채로 비전은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완다에게 스톤을 파괴해달라고 부탁한다. 위치에 집결한 히어로들은 타노스를 막아서지만 타노스는 5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을 차례대로 사용하며 어벤져스를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며 전진해온다. 그 사이 마음을 굳힌 완다는 눈물을 머금고 스톤을 파괴하자 그와 동시에 비전의 몸도 폭발하며 산산조각 나버리고 일대를 휩쓸어버린다. 자신의 손으로 비전을 죽여 슬픔에 젖은 완다에게 타노스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아니다. 얘야, 그래. 슬퍼할 시간 타임이 아니지. 라며 타임스톤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비전과 마인드스톤을 파괴되기 전으로 복구시켜버린다. 완다는 막으려 했지만 타노스에게 나가떨어지고 타노스는 비전의 이마에서 스톤을 머리채 잡아뜯는다. 그 직후 비전의 몸에서 색이 빠져나가 회색이 되며 또 다시 죽는다. 마침내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한 타노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한 번개가 내리꽂히고 스톰브레이커가 날아온다. 타노스는 건틀렛의 힘으로 대항해보지만 번개를 타고 온 스톰브레이커는 완성된 건틀렛의 힘을 뚫고 타노스의 심장에 박힌다. 토르는 분노의 차내가 내 놈이 목숨으로 갚게 될 거라고 해지라고 하며 가슴에 꽂힌 스톰브레이커를 더욱 강하게 쑤셔넣지만 타노스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넌 실수했어 노릴 생각이었으면 내 목을 노렸어야지. 라고 하며 남은 힘을 짜내 손가락을 튕긴다. 타노스는 환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가모라를 보게 되고 280일 어린 가모라가 정말 했어? 라고 묻고 타노스는 그랬다고 하였다. 다시 그녀는 뭘 희생했어? 하고 묻자 타노스는 약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이라고 답한다. 인피니티 건틀렛은 반파되고 이어 정신을 차린 타노스에게 토르는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묻지만 타노스는 곧바로 뒷걸음질하며 순간이동해 사라지고 타노스를 찔렀던 토르의 스톰브레이커만이 그 자리에 남아 떨어진다. 이어 버키가 스티브? 라고 캡틴을 부르는데 버키의 몸이 점점 시커먼 먼지가 되면서 사라진다. 이를 시작으로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 팔콘, 그루트 그리고 수많은 와칸다 전사들의 몸이 사라진다. 타이탄에서는 드렉스, 멘티스, 스타로드가 사라지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라지기 전 토니에게 토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 토니, there was no other way. 라는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토니에게 스파이더맨은 속이 울렁거리며 자신의 낌새 또한 이상해지자 패닉에 빠져 토니를 부여잡고 죽고 싶지 않다고 울먹여쉬지만 결국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스타크 아저씨란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망연자실해하는 토니에게 네뷸라는 그놈의 짓이다. 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타노스는 목적대로 핑거 스냅 한 번으로 전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했다. 히어로 측은 블랙 오더를 전멸시키고 타노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등 맹공을 펼치지만 타노스가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막는데
실패한다. 더군다나 어벤져스 측은 캡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워머신만 생존하였으며 마법사 측은 웡 혼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측은 로켓과 네뷸라만, 와칸다 측은 오코에와 음바그만 살아남는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다. 자신의 오랜 친구 버키를 포함하여 수많은 동료들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본 캡틴은 주저앉은 채 신이시오, 갓을 읊조린다. 한편 타노스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별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데 한쪽 발을 절고 있으며 왼쪽 팔이 상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대신 토르의 공격에 생긴 상처는 말끔히 사라져 있다. 이후 좌절한 히어로들과 대조적으로 타노스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치 고통을 잊고 미래의 희망을 보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본편이 끝난다. 쿠키의 영상은 해당 항목 참조. 쿠키의 영상이 끝나고 영화의 마지막에 더 에벤저즈 윌 리턴이 아닌 사노스 윌 리턴 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난다.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는 타노스의 여정이다. 여기 동행하는 것은 가모라다. 획득하는 인피니티 스톤의 순서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파워스톤 오브 노바 제국의 잔다르에서 획득. 영화 시작 시점에서 일주일 전에 얻었으며 획득 과정은 작중에 묘사되지 않음. 스페이스 스톤 테서렉트 오프닝에서 아스가르드 피난선을 공격하여 획득. 리얼리티 스톤 에테르 콜렉터에게서 획득. 작중에 묘사되지 않음. 소울스톤 보르미르에서 레드 스컬의 안내에 따라 가모라를 대가로 바치고 획득. 타임스톤 아가모토의 눈 타이탄에서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스타로드, 드렉스, 멘티스, 스파이더맨에게 승리하여 획득. 마인드스톤 비전 와칸다에서 스칼렛 위치에 의해 부서진 것을 타임스톤으로 시간을 되돌려